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이 이제 정가의 핵심이 됐어요.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 발 빼는 모양새예요. 청와대도 이거 사면 꺼내들었더니만 촛불 세력들이 난리치면서 말이죠. 욕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낙연하고 사정 교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낙연은 지금 뜨거운 감자를 손에 줬어요. 이거는 이낙연에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중도표, 보수표 이낙연에게 안 갑니다. 이낙연이 괜히 혹해갖고 이거 띄웠다가 박살나는 꼴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은 룰루랄라 웃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득볼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사실상 사면론을 끊어 들어갖고 윤석열을 고립화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선에서도 이기려고 꼼수를 썼는데 윤석열 총장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했죠. 이번에 빨리 형집행정지 들어가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우한 코로나 이걸 이유로 삼아서 전직 두 대통령을 형집행정지 하게 되면은 사면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면 때문에 친노, 비노 막 싸우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이 둘 간의 사이도 아주 미묘해지고 있고요. 예. 이재명이는 당연히 사면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부정적인 입장만 살짝 비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낙연은 아주 골 때리게 됐죠. 자, 그러면서 문재인이도 이걸 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낙연이 욕 먹을 때까지 한참 먹고 나면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면 자기가 통합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 그 무서운 꼼수. 그게 뭐냐? 이거 박근혜 대통령은 못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MB는 받아들일 수 있지 모르겠어요. MB 쪽은 어차피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여튼 MB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못 받아들이는 조건을 내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욕을 엄청 먹으니까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나의 꼼수를 부렸어요. 이 꼼수 여러분들 예상하십니까? 김종인이가 했잖아요. 김종인이가 국민의힘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당사자들이 직접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야,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문재인한테 사면을 받는 거는요. 이거 독약이에요, 독약.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명예회복으로. 나가고 싶어갖고.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계속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형집행정지로 나와서 정권 바뀌고 난 뒤에 명예회복에 들어가야지 문재인 정권에서 사과하고 사면받으면요. 이거 안 받으면 못합니다. 좀만 참으면 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미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고 박 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박 원장님 감사합니다. 박 원장님 늘 이렇게 신의 한 수 성원해 주시고 자주 보는 지금 채팅명들이 좀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 바로 진행을 하는 진보배 님도 들어오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 방송 한 다음에 어제도 보여드렸던 요거죠. 요거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여러분들 채팅 올려주시는 분들 신의 한 수 태극기 모자 그리고 애국달력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 첫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소식이죠. 무서운 꼼수 사면론. 이거 가지고 진짜 얼마나 또 국민들을 이간질할지 끔찍합니다. 끔찍해. 끔찍해요. 자, 사면론. 자, 그러면 사면론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청와대 사면론의 촉각. 문재인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힐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예정이고요.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문재인이가 입장을 밝힐 것 같고요. 자, 승부수 던진 이낙연이 문재인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그 다음에 이낙연 측근에 시대 상황 극복 무한 책임지겠다. 이낙연이가 자기 측근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부담 짊어진 문재인 3.1절 특사 결단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전제돼야 되는 목소리도 있다. 이게 이제 친문 쪽에서 나오는 거고, 자, 하여튼 사과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사과할 일이 없어요. 사기 탄핵 아닙니까? 사기 탄핵. 예? 책임질 일은 있어요. 책임질 일은. 근데 사과할 일은 없다 이거죠. 이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이런 전제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빨리 윤석열 총장이 형집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쏘올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사면 카드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 여론 추이의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죠. 예. 집권 5년차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 통합으로 국정 동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좀 전환해서 또 지지율 40% 50%로 장난치겠다 이 얘기죠.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로부터 제안이 실제로 온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형 확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 사면에 대해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둘이 벌써 얘기했을 겁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공식적인 건의부터 이루어진 뒤에야 추후 논의를 하든 말든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에게 건의 드릴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별 사면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이제 급부상했어요. 저희도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방송하고 있는데,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간 청와대는 전직 사면 문제에 대해 입장이 없다 이러면서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문희산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21일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사면론을 처음 꺼내 들었지만 그때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계속 여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지지율이 50% 나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지지율이 30% 초반, 이제 20%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국정 동력 모멘텀이 없어요. 예? 게다가 국민적 반발은 계속 거세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걸 꼼수를 부리는 거죠. 자, 탄핵 정국을 기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자칫 여당 내 지지층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민감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문바들이 이낙연 너 나가라, 너 대신 추미애 대권 나가라 이러면서 난리가 났고, 친문 지지층 중심으로 또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사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냐, 여기 기사에도 나왔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에요. 예, 촛불로 흥한 놈의 새끼들 촛불로 망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촛불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사면을 한다? 그건 어려울 겁니다. 이 촛불 세력은. 그래도 눈치 좀 봐야죠. 예?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이나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건 꼼수고, 진짜 중요한 저자들의 목적은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우파 분열, 이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난리치는 거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친박계 홍문전 전 국회의원 등이 수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줄곧 대법원 판결 전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고 그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작심하고 띄운 사면론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분분하죠. 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정치인 이낙연으로서 나름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문재인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과 사전 교감을 통해서 사면론을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킨 것이란 해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지율이 조금씩 밀리고 있고 이제 아예 그냥 윤석열과는 2배 차이가 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30%로 가장 높고 이 지사가 20%, 이낙연이 15%,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죠, 완전히. 이제 대통령 물 건너가는 거예요.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국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슈를 통한 국민 통합으로 중도 지지층 확보를 하고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뭐 이건 뭐 저희가 신튜브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신튜브가 얘기하고 난 뒤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튜브 처음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미리 저는 이거 새해에 분명히 이자들이 할 일이 있다. 이건 뭐냐? 사면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요 방송 하나 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빠뜨렸더라고.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못 드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보도하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예민한 이슈인 만큼 이 대표가 오롯이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해당 이슈를 공론화시켰다 하기에는 무리수가 보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사면 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총대를 맸다. 근데 이거 문재인한테 속은 거죠, 사실상. 자, 그런데 지금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통한 민주정부 4기를 염원하고 있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민주당은 다음 정권에서라도 사면 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의 사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박수현이 청와대 대변인 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문재인하고 지금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거예요. 박수현이 사면하라고 지금 뻔뿌질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이건 뭐냐. 문재인하고 지금 짜고 치는 거다 이거죠.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먼저 건의한 형태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띄웠다는 주장도 관측됩니다. 이거 맞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격상 이러한 민감한 이슈를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죠. 쫄보인 이낙연이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측근에게 전직 대통령 구속이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광화문 광장이 개혁과 혁신의 광장에서 이제는 극한 갈등의 광장으로 바뀐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그것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무한 책임을 느끼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구라죠. 이낙연이 이렇게 측근에게 얘기했겠습니까? 구라야 이건 구라. 그냥 야 이거 이런 취지에서 좀 우리가 좀 잘 해보자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뻔뿌질해갖고 이제 언론에 좋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킨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청와대는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형 확정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나 내부적으로는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뭐 다스 의혹 뭐 이거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 14일 대법원 선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 형태 등을 빌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공식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5년차 전직 두 대통령 구속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진 문재인도 실제 사면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3.1절 특사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1절 그때 지금 우한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윤석열이 그때 치고 나가야 돼. 그럼 문재인이 할 말이 없어지지. 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임기 후반부터 하락 추세인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동력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 통합으로 돌파구를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자, 문재인에는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면은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겠지만 윤석열에게도 기회가 빨리 있으니 이거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윤석열도 형집행정지 왜 안 해줬냐 이러면 골 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도했다시피 실제로 지금 내부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나갈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한 코로나 상황인데 이거 만약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코로나라도 걸려봐요. 윤석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도 하고 성원도 하겠지만 친박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또 기존 정통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빨리 결단해야 돼요. 제가 방송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반면 여당 내에서는 사면에 앞서 전직 두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문 대통령도 사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 두 번이나 사과하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하고 또 본인 당사자들이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예? 전직 두 대통령은 현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때문에 이걸 사과하게 되면은 명분이 없어져요. 명분이. 어? 아니 그동안 싸워왔던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명박도 들어갈 때 이거 정치 탄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지금 이걸 정치 탄압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사과를 해요? 이건 사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놓고 결국은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꼴뿐이 안 되는데 정말 악질적인 꼼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미리 약친 거야. 그래서 제가 김종인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김종인이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도 사면을 꺼내들었겠어요. 벌써 이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여권의 관계자는 국민적 여론과 정치권의 합의 등을 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고려한 후 대통령이 판단할 거다. 지금 바로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새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 정치에 관심 있고 대통령 나가기 전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 정지를 해줘야지만이 대선에 나가서도 우파들의 진정성을 좀 담아서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정치를 안 하더라도 두고두고 후회가 될 거라고요. 윤석열 총장에게는. 내일 오전부터 신년부터 아주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좀 생각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면요. 이거 문재인한테 악구창을 빡빡빡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이자들이 또 꾸미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 네? 지금 공수처도 위태위태하죠. 그리고 각종 악법들, 뭐 대북 풍선 날리기, 그 다음에 경제 3법 이런 악법들을 공고화시키려고 아마 개헌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헌에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지금 103석이니까 한 10석 정도가 더 필요할 거라고요.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국민의힘에서 간첩이 나오지 말란 보장이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배신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10명만 배신하면 끝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충분한 상황이죠. 10명만 배신하면. 그래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국민들이 특히 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80%가 넘어요. 예.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도 개헌 요구가 50% 이상을 넘습니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 개헌을 통해서 연방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주 악질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면론 얘기하는 것도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사면론을 딱 꺼내들었을 때 이거 지방선거하고 대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방선거 대선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개헌도 함께 추진하려고 할 거예요. 이자들이 국민통합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자. 개헌하자. 그래서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렇게 배신자들을 끌어들여갖고 개헌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 그래서 개헌 조심해야 됩니다. 개헌. 개헌하려고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보니까 꼴새가. 이거 자기네들 살아야 되거든요. 개헌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새해에는 개헌도 막아야 돼요. 국민의힘이 저 병딱 같아도 그거는 지금 막을 수가 있는데 저걸 박살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개헌 때문 아닙니까? 지금 개헌이 새해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마 사면론 함께 얘기하면서 개헌론도 새해 초에는 민주당 내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일부 간첩 세력들도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새해 개헌론 이거
저번 새 방송에 좀 빠뜨렸는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헌. 예? 개헌되면은 아마 이자들이 엄청난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보도는 그냥 문재인의 스타일인데 문재인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왜 문재인이 이렇게 소통을 못하고 있나 막 나가냐 청와대에서 그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요거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아직 3,000명인데 내일 아마 여러분들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주무시는 거고, 예, 조금 부담이 없는 분들은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시청. 낮에는 7,000명까지, 예, 거의 10,000명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일찍 끝내셨지만 거의 10,000명 가까이 가는 신튜브에서 이런 저력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나요? 구독.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또 신튜브를 살리죠. 네. 자, 그러면 요 보도 문재인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를 하겠습니다. 요것도 재밌어요. 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민정수석 때 언론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말리는 역할을 주로 해서 습관이 된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 친노 인사이자 노무현 정부의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예? 유인태 씨가.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소통 과잉이라 참모들이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춘추관에 가서 한 말씀 하시라고 하는 것을 말리는 역할을 주로 문재인이가 말렸대요. 민정수석이 가서. 기자들하고 소통 하지 마세요. 말만 나옵니다. 예? 자, 춘추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기자실이죠. 아시죠? 예. 자, 문재인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4번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150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회,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이 5회였는데 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주로 소통을 못하게 말리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못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불통 하더니만 결론적으로 자기가 소통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결국 이렇게 자기도 소통 안 하면서 불통 대통령이 됐고 정보 교류가 안 되면서 엉뚱한 짓거리 벌이고 있고 임기 말에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요 소식도 그냥 기사가 재밌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2가지 소식 짧고 강렬하게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말이죠. 여러분들과 또 추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추첨의 시간을 갖는데 어제 제가 요거